지금 보신 건 각 당의 자체 분석이었고요. 오늘이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이죠. 이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현재 판세부터 볼까요?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지지층 결집 속에 지지도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섣불리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보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인 오늘 곳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맞붙은 인천 계양을입니다. 두 후보 간 격차 3.4%포인트입니다. 오차범위 아닌데 격차가 3%포인트대로 좁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승부처인 한강벨트도 안개 속입니다. 다음은 광진갑인데요. 민주당 이정원 후보와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 간 격차는 0.5%포인트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박빙 승부가 그러네요.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재선을 노리는 현역 박성준 후보와 삼선 의원 출신인 이해훈 후보가 맞붙은 서울 중구 성동을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진짜 다 접전입니다. 그러면 막판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 변수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부동층 민심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조사 결과 하나 보시죠. 네. 전체 응답자의 14%가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 전체 유권자가 4,4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여기에 14%를 대입해 계산해보면 최대 619만 명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이 표심 영향력이 상당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또 있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선거 일주일 전에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결정한다는 응답도 4.5%나 됐습니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동층 지지율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 이게 이번 총선 승패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부동층 표심에 사활을 걸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이나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면 저희가 이기는 것이고 1000표 이내 1000몇 개 표 이렇게 결판나는 지역이 전국에 한 50개쯤 됩니다. 선거구가. 이 한 50개가 사실은 승패를 결정하는데 이 49개 저희가 분석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남은 이 기간이 충분히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야 후보들의 자질 논란부터 정부의 의료개혁 대응, 제3지대의 단일화 가능성 등을 지금 변수로 꼽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변수죠. 투표율인데요.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판에 어느 쪽이 더 결집하고 또 얼마나 투표장으로 향할지도 관건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20, 30대 유권자 표심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언급한 부동층 가운데 20, 30대 비율이 24% 정도인데 다른 연령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비율도 비율인데 무엇보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충성도보다 이슈에 민감해서 예측이 쉽지 않고요. 기존 기성세대와 달리 이슈 민감도가 곧바로 투표율로 직결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이념보다 실리를 더 따지기 때문에 정권 지원이나 정권 심판이 아닌 기득권 심판으로 가게 되면 여야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판세는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인뉴스 추적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